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일 디렉토리 관리 같은 거 하는 방법 뭐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이제 파일 디렉토리를 관리를 한다. 그럼 뭐 어떻게 뭐 따로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걸 좀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 그럼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날짜. 날짜. 장소. 그 다음에 그룹.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더 체계화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앞교시에 제가 특허를 많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칼집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디렉토리가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즉시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거를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아침에 저는 이제 신문을 보는데 중앙일보하고 그 다음 매일 경제신문하고 뭐 몇 가지 신문을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하니까 너덜너덜하고 그거를 어때요? 보관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한 켠에 이렇게 밑에 서랍을 열면 막 뭔가 신문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근데 저 안에 거는 열어보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걸 다 꺼내면 또 닫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요. 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요. 그리고 집에 제가 이제 서재가 있는데 서재에 이제 이렇게 책이 쫙 있는데 예전에는 그 책 중에 내가 조금 뭐 잡지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뉴얼 책 이런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아니면 책을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를 내가 책을 틈만 나면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사진으로 찍고 다 버리자. 그래서 저는요 주말 되면 책 버리는 게 일이에요. 근데 돈 주고 산 책 말고 그냥 일반 서적 말고 잡지책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그 많은 잡지책이 있는데 그게 뭐 4, 5년 전부터 책들 있잖아요. 로봇 관련 책, 잡지책, 기계 전자 해가지고 로봇 기술 한 잡지책이 한 10몇 개 종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기술과 전쟁부터 해서 다 모아놨어. 그런데 그걸 그래 모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내가 그 잡지책을 보면 어떤 원리인 줄 알아요? 그 잡지책을 보면 내가 DB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책을 낼 때 앞에 광고 한 3분의 1 정도는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광고만 다 찍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때요? 뒤에 그 특집 기사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몇 장만 정도에 버리면 돼. 그 작업을 하니까 저는 예전에는 집을 늘려가는 게 어떻습니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책을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는 집이 더 넓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이 3개인지 4개로 가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모든 걸 오프라인으로 다 온라인으로 다 옮겨놓자. 그래서 온오프 저는 이제 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저는 완전히 일치화 시켰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제가 바로 다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제가 다음에 이제 박승근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아까 하길래 사실은 제가 혼자지만은 저는 사람 일을 한 4, 5명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전시장 가잖아요. 전시장에 가면 어떻게 하죠? 카탈로그 이만큼 가져오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쌓아놓죠. 왜? 카탈로그도 뭐 큰 거, 작은 거, 뭐 작은 거, 뭐 전단지 같은 거. 근데 이것도 버리자니 아까워. 언제 사용될지 몰라. 그럼 그 이렇게 수북히 있으면 그 정리도 안 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사진 찍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딜렉토리로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따 좀 할 겁니다.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하나 팁을 알려드리고, 지금 그 책이 많이 줄으니까 어때요? 버리니까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그 잡지에 이제 그 가려져 있던 정말 좋은 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찾는데 없다, 못 찾겠다, 당장 못 찾겠다.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좀 더 정리할 시간이 왔구나, 버릴 시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당장 뭘 찾는데 안 찾아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리면은 찾아진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전략적 사고로 보면 내가 요거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이게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사람들 명함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주소록 있죠? 제가 13,000개 돼요. 사람이. 예전에는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탐만 나면요, 그거 다 지우고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한 1, 2년 이렇게 연락 안 했거나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안 떠오르는 사람은 다 지웠거든요. 지운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답이 없어. 우리나라 그 교육 체계는 그 시험 문제가 어때요? 이때까지 보면은 100점짜리 시험 문제 주면 거기서 그 내 조카가 하나 틀렸어. 하나 틀리니까 점수가 전교 점수가 한 10등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 하나 틀리니까 한 2점 떨어지니까요. 완전 대학이 딱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왜 그걸 느끼냐면 우리나라 대학이 이거 완전히 하나를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이 고등학교 진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라도 반도체와 같이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야지 만점을 받아가지고 목표한 데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아요. 김연아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컨디션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뭔가 여러 번의 기회를 줘서 그걸 평균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실력을 측정을 해가는데 그 순간에 실수 한 번 안 하고에 따라서 그걸 변별력을 준다는 것은 출제자의 그 관점이지 그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관점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이피션시와 이펙트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이겁니다. 제가 그냥 좀 잠재시라고 이것도 그냥 강의 일부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단점, 위크죠. 내가 잘하는 게 스트롱이죠. 그죠? 캔 관점에서 이게 뭐죠? 효과가 좋은 게 그 뭡니까? opportunity, 기회가 있는 거고, 이건 뭐죠? 세상이 나를 원하는 상태고, 슬래턴, 그죠? opportunity, 위협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뭐죠? 장점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약점을 보완시키는 교육이에요. 100점을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럼 거기서 실수를 안 하게끔 하는 게 약점을 보완하는 거니까. 시험 점수가 안 좋다는 거는 뭔가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점수가 안 좋을 거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해진 어떤 루트대로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그 학생의 창의성이 나올까? 물론 인풋 딱 하면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돼.
그것도 시간이 짧은 시간에 1분에 한 문제씩 빨리빨리 탁탁탁탁 찍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거는 뭐 30초 만에 찍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건 아니라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어떻습니까? 탐구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생각의 루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그 루트를 봐야지, 그 프로세스를 봐야지, 프로세스는 안 보고 그게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실수했냐 안 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우리나라 교육이 이거예요. 신뢰성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방향성을 안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목표에 근접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넣으면 기계적으로 빨리 탁탁탁탁 해가지고 실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숲만 나무만 보지 숲 전체를 보는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트레이닝을 좀 많이 받아왔다는 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100점 만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야 그냥 생각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이건 좀 안 나오더라도 내가 더 차별하게 남과 다른 생각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검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점수를 더 많이 줘가지고 커버가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 이 타당도가 높은 교육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 이 타당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요것만 해가지고 탁 넣으면 탁 나와야 돼. 탁 넣으면 탁 나오고.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표를 잡는다. 예, 또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비전. 그 다음에 전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건요. 저는 1차적 제 성공은 뭐냐면 그겁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삶. 너무 소박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빚을 안 지고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1차적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인사이트한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즐겁고요. 인생을 알아가는 게 즐겁고 그걸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성공이라는 걸 정의를 해봤어요. 해보면 지금 현재 결론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나 성공하는 삶이다. 목적을, 화에 대한 내가 왜 태어났지에 대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저는 그 목적은요 그겁니다. 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내가 죽는 그 시점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 앞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요. 남을 위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다 미치고 죽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1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니까 인성도 좋고 마인드도 괜찮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옆에 두는 게 1차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많은 그룹에 속하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왜 성공할까?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그럼 나도 성공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여기 포스코에 여러분들이 신입 여기 와 있잖아요. 인상을 보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상위 0.01%예요. 100대 1의 제가 볼 때는 요즘 이렇게 뭐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0.01%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신입사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밴드도 하나 만들고, 밴드 만들었습니까? 그런 밴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고요. 제가 지금 성공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때 만났던 그런 친구 있죠. 배우 그룹에서만 있어 친구가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그 친구가 앞과 뒤를 다 맡고 있어요. 저희 어떤 기업에 컨설팅하러 갈 때 그 친구가 계약도 다 하고요. 그 친구가 스케줄링 다 하고 그 친구가 내가 못하는 걸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대우받고 가가지고 밥 먹고요.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제가 와가지고 그 전략적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지에 대해서 그 기술 사업화 계획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분업화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내가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가서 기업에 가서 좀 잘하는데 제 일하는 곳에서 내가 컨설팅 해드릴게. 이야기 먹힐까요?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막 붕 띄워줘요. 제가 가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막 저는 얼마나 저를 프로모션 해놨던지 가면요. 막 사장이 그냥 대단한 연예인 온 줄 알고 회사 가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회사 입구부터 해가지고 축판령 해가지고 뭘 붙여놨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난 좀 어리버리하지. 뭐 얼얼얼하지. 뭐 이게 뭐지? 이러면서 갔더니 이제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냥 골프 용품 세트부터 해가 막 이만큼을 안직해가지고 그냥 좀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준 거지. 별거 아닌 수도 있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지금 이거요. 그 주위에 이 좋은 친구들을 좋은 친구 성공할 것 같잖아. 그럼 이 친구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뭘 해주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럼 사랑을 실천하야지 엮이잖아.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관심과 배려. 그러면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한 5주간 이제 가까이 있으면 관찰하는 거야. 저 친구가 뭘 좋아하지? 고민하면 뭐 나오잖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에는 그 사람을 사랑한대. 그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그 사람을 아예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대.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게 보인대.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라. 근데 벌써 많이 만나 있잖아요. 여기만이라도 집중하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부서에 말이에요. 한 100명이 있어.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 확률적으로 몇 명일까? 100명이 한 10%, 20%겠죠. 나머지 한 4, 50% 그냥 다니고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사람 발목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서 한 10%, 20%가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그분들을 주위에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한테 관심과 배려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게 뭐 이렇게 아주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대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하고요. 만약 전 못 찾겠다. 그럼 찾아놨어요. 부서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래서 이 포스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평소에 눈여겨보는 거야. 우리 부서만 한정 짓지 말고 그래서 다니면서요.
그런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그럼 찾아가 인상 좋고 정말로 뭐 그런 사람 있으면 가가 자기는 명함하고요. 좀 많이 도와달라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해요. 다른 부서더라도 그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감각이 쉬운 게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옆에 많이 못 두는 거예요. 자기 부서 내에서 어떻게든 편하게 가려는 심리도 좀 작동하고, 그리고 내가 부서에서 뭐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가면 뭐 성공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회를 가지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접하고요. 거기서 정말 성공할 것 같은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했어요.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 한 100명만 더 봐요. 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안 둬요. 그 사람 보니까 한 3년 지켜봤는데 와 괜찮네. 그러면요 나는 거기 저기 구석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은 여기를 앉혀요. 그런 거라니까. 내가 똑똑하다고요. 가서 뭐 기획서 많이 만들어가 이렇게 상관한테 해가지고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해. 단지 그 사람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이런 사람을 물리적 거리는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사업부 아니면 다른 어디 뭐 광역대철소하고 하고 이렇게 멀리 있지만은 항상 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일 열심히 하는데 그분한테 그 필요한 거 내가 도와주는 게 뭐죠? 도와주는 게 내 능력 발휘하는 거죠.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나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그럼 뭐죠? 그걸 3년 하면 나의 프로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좀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딱 보고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놓치지 말고 항상 커넥트하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원리만 알면은 인생은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게 돼. 올라가면 어때요? 그냥 뭐 연봉도 세지고 그런 거죠. 모두 그냥 남한테 관심도 받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영향력 행사하고 관심과 배려를 계속 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 0.01%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네트워크가 잘 되고 그리고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술 먹는 모임 있잖아요. 그런 데 말고 뭔가 이렇게 독서 모임이라든지 좀 그런 성공할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산에 뭐 그런 거 많지 않나? 등산 모임부터 건전하고 뭔가 좀 자기 발전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가서 제 예를 들어볼까? 저는요 현재 있을 때 뭘 했을까? 취미생활 야구했을 것 야구 또 뭘 했을까? 뭐 했을까? 쟁점 토론. 저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쟁점 토론도 좋았어요. 제가 하여튼 저는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최세훈 우리 바깥에 책방 많이 있어요. 독서. 그런데 사실은 독서는요 저는 진짜 대충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저는 정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장점으로 이제 저는 시간이 없는 와중에 그냥 대충 봤어요. 모든 걸 대충 봤어요. 근데 대충 보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신문을 볼 때도 그냥 어떻게 봤냐면 신문도 요즘도 보지만 내가 먼저 그럴 것이다 보고요. 내 생각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이래 봐요. 신문을. 책도 이래 보고 모든 걸 이렇게 봐. 근데 남들은 대충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볼 건 다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말로 표현을 못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키보드 자판 있죠.
아무 그 릴렉스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영문하고 뭐 한글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팍팍 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치면은 안 치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도 책을 저는요 모셔다 놨어요. 집에다가 책을 다 보진 않는데 남이 뭐 좋은 책이라면 그거 다 사요. 일주일에 한 10권씩, 2주에 10권씩은 삽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교보문고에서 뭐 도착했습니다 하고 많이 오는데 책 사는 요령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책을 좀 싸게 사는 요령. 교보문고나 뭐 인터넷 서점 이용하시는 분? 이용하시죠? 어디 이용하세요? 여수24. 그 다음에 알라딘? 알라딘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보로 그냥 그 주구장창 사가지고 그냥 그 멤버십 카드를 좀 갖다 보니까 이제 뭐 주차장 가 무료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많이 사니까 뭐 모든 게 좀 무료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로 나가면 저는 그냥 차 그냥 크게 주차하고 그냥 막 다니고 그냥 책 안 사도 그냥 공짜로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 좀 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보 여기 앱 어플도 있고 교보 인터넷 하는 거 있죠. 어플도 있고 그 노트북을 딱 해가지고 교보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제목을 딱 이제 그 하잖아요. 그럼 검색을 하면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신간보다는 중고 있죠. 중고로 나와 있는 게 보고 중고를 딱 클릭해 보면 보통 가격이 한 3분의 뭐 2 가격보다 한 반값이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13,000원인데 중고가 10,000원이야. 이건 낚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 13,000원에 샀을 때하고 만 원에 샀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택배비 뭐 이런 거 하면은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저렴하게 사는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13,000원이나 4,5,000원 이런 거부터 다 사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정살 이제 중고가 없으면 이제 그 정품 사고. 근데 중고를 샀는데 제가 경험상 중고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거의 새 거예요. 그냥 재고가 지났거나 아니면은 중고 서점에서 자기네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사면 좋은 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끼워넣기를 해줘요. 그 서점에서 그 자기네들이 또 거기다가 뭐 프로모션용 책좀 몇 개 넣어주고요. 그런 거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외국 서적은 제가 볼 때는 알라딘이 맞더라고요. 알라딘에서는 그 재고를 외국 서적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보에는 5만 원짜리 이런 책들이 알라딘에 가면은 그냥 일반 국내 서적처럼 영문판도 싸게 사요. 한 15,000원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대 15,000원짜리 이런 책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샀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책장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주제별로 그것도 다 모아놨어요. 경영, 기술 경영, 전략 경영, 마음, 심리, 뭐 인지공학, 그리고 저 인체 역학, 그 다음에 해부 생리학, 뭐 법학, 그리고 저 재무 회계, 뭐 그런 식으로 뭐 세분화된 거예요. 책을 사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학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을 다 놓으면요. 나중에 저는 언제 읽냐면은 화장실 갈 때, 그냥 필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한 30분 만에 한 책 한 권 읽고 나와요. 목차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싶은 걸 적고 놓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그걸 전부 다 읽으려고 생각하면 안 읽혀요. 그런 좀 노하우가 좀 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주위에 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는 많이 만나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강의를 하면요 좀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요 이렇게 좋은 그룹에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저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성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두고 하면은 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어떤 대기업 신입 아니면은 어떤 중견 간부들 이런 분들을 저는 강의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강을 좋아합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거나 그래서 저는 조금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입소문도 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보는 사람하고 내가 항상 만난 사람, 내가 일하는 사람, 내가 강의하는 사람, 아니 내가 컨설팅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항상 눈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최소 10%, 최대한 20,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 4명은 평생 같이 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한 주변에 100명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건 뭐 거리하고 시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안부도 보내고 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단기간에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만나는 거. 그런데 예전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냐? 그 사람들은 시대가 운이 좋은 거야. 마침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을 주위에 100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거기 이제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야. 내용 아시겠죠? 그럼 노다지를 캐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것 같은 그 사람 벌써 주위에 100명에서 성공할 사람. 그걸 충실히 따라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넘어갈까? 페이스북. 카톡도 아니에요. 카스도 아니고 밴드도 아니에요. 페이스북. 왜 페이스북이 존재하면 저는 페이스북을 한 지가 한 2년 좀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 게 제가 계정이 있었는데 근데 남들은 저보다 빨리 하신 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한 5,000명이 리밋인데 뭐 5,000명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근데 저는 늦게 시작했어. 페이스북 친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말 내하고 비슷한 레벨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공할 것 같은 사람만 저는 전부 페이스북 친구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가 되면 저를 통해서 그 성공한 사람이 한 1,000명이 다 있는 거야. 그게 페이스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가 되면 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 생각 같은 게 여기 쭉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또 동의한 사람들이 그 좋아요 누르면 그 좋아요한 사람들 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역시 또 그 주위에 뭐 100명의 성공할 사람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페이북이 좋은 게 굉장히 폐쇄적이지만은 또 굉장히 오픈된 그래서 페이북만큼 좋은 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하고 페이북. 그래서 내일 마케팅할 때 SNS 강의를 할 때 그런 강의를 제가 내일 있잖아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강사가 달라집니다. 여기 A반, B반 분반이 되면서 두 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 마케팅 쪽을 여기 옆반에 사시는 이영환 우리 교수가 와서 하고 제가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한번 성공할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마케팅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페이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내일 뭐 강의를 또 이영은 강사님이 하시겠는데 그를 내일 이걸 훑고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는 관점과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웹 2.0 들어봤어요? 웹 2.0? 웹 2.0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웹 2.0의 정신. 그게 성공의 정신이에요. 집단지성. 그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참여. 참여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참여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 참여가 다른 말로 하면 개방과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개방하고 소통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개방은 하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보시면 소통의 반대가 뭐냐면 정보 교환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하나는 웹 2.0에 있어가지고 핵심 키워드고, 두 번째는 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방입니다. 자, 개방적이다의 반대가 폐쇄적이다인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카카오톡을 볼까요? 카톡은 소통이 잘 되죠. 친구끼리, 아는 친구끼리 보통 하잖아요. 모르는 친구끼리 카톡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방적입니까? 폐쇄적입니까? 외부에서 검색이 됩니까? 안 되죠. 폐쇄적이면서 어떻습니까? 소통의 끝에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인터넷에 검색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둘만의 어떤 비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카카오 스토리도 내가 친구 신청한 사람만 내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야. 자, 그러면 반대에 있는 게 뭐냐? 트위터가 소통도 되면서 개방도 돼요. 인터넷 찌라시. 아시죠? 불특정 다수한테 막 날려버려요. 그죠? 몇만 명한테. 그런데 그게 인터넷 찌라시인데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그래서 이 인터넷 트위터는 어떤 데 많이 써요?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낼 때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때요? 페이스북은 내 이름이나 이런 거 치면 개방이 되잖아요. 검색이 되잖아요. 검색이 되고 그냥 개방적이에요. 그러면서 소통과 정보 공유 둘 다 기능을 하죠. 페북은 어떻습니까? 뭐 정보도 거기 첨부도 되고 공유도 되면서 소통도 되잖아요. 댓글 달기도 되고 메신저로.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는 어떨까? 블로그는 딱 중간이에요. 뭐냐면 네이버의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면 검색되죠. 그러면서 블로그에 댓글이나 첨부 파일도 되죠. 정보 공유도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소통도 되죠. 그래서 블로그가 만능이에요. 만능. 이게 블로그가 왜 블로그인지 아세요? 어떤 의문으로 왔는지. WEB 로그. 웹이 뭐죠? WEB. WEB가 거미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미줄에 로그가 뭐죠? 족적을 남기다. 즉, 인터넷상에 족적을 남기는 게 로그인할 때 로그인할 때 로그가 그게 뭐죠? 우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보면 로그 데이터 하잖아요. 접속 데이터, 족적 데이터의 뜻이거든요. 로그라는 게 의원을 한번 찾아보면 레그에서 왔습니다. 레그가 뭐죠? 다리, 그죠? 의원적으로. 그래서 웹 로그라는 게 인터넷상에 족적을 남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블로그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게 뭐냐? 카페죠. 카페는 어때요? 정보 공유도 되고, 그러면서 검색도 돼요. 검색도 당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만 들어가야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그러면 다나와나 옥션 이건 어때요? 다나와나 옥션 이거는 개방적이에요. 그죠? 개방적인데 정보를 공유하는 쪽이지 소통은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렇습니까? 채팅 안 되잖아. 그죠? 피곤하시면 뒤에 좀 서 계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채팅이 안 되고 이건 다나와나 옥션은 이쪽 위치에 있어. 그러면 자, 볼게요. 네이버는 어디에 위치하냐?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그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상에서 소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근데 여기 조금 더 옆으로 가면 홈페이지는 어떨까요? 홈페이지는 겁니다. 광고를 해야만이 검색이 됩니다. 블로그하고 큰 차이점은 블로그는 어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해줘가지고 누가 딱 하면은 바로 그냥 뜨개져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쓴 이유는 우리 박준범 팀장님께서 어때요? 저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기술 경영 치면은 제 이름 떠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돈 안 들이고 남들한테 소통도 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정보가 검색이 돼가지고 내 블로그가 오픈이 되는 건 블로그를 켰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 나의 모든 프로필 내용을 잘 올려놓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와 친구 간에 어떻습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친구 몇 개 해가지고 성공할 사람을 사이트상에서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의 한계를 온라인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통령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친구가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저 친구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블로그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일도 하네.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저를 알아요. 근데 댓글은 하나도 안 달려있어.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다 보고 눈팅으로 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기분 나빠. 짜증나. 부정적인 단어 막 쓰면서 오늘 짜장면이 왜 이리 맛없어? 크크크. 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되겠지. 내 이미지가 바뀌어요. 여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본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써야 되지? 나의 생각의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책을 읽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다. 이런 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가, 이게 멋있는 친구가 있어, 성공할 사람이. 성공할 어떤 좋은 분이 있어. 그럼 그분하고 대화하듯이 적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분한테, 내 먹방 어디 봤는데 재밌어, 크크크. 아니면 그런 거 하면 성공한 사람을 들어보면은 재밌을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점, 아니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보면, 내일 이야기를 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혹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우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댓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김정희의 세안도 있죠. 저게 왜 가치가 있냐면 원래 김정희가 유배 때 자기를 따르던 동생이 제자가 이제 사신으로 중국에 가 있다가 이제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한다는 걸 알고 김정희가 원하는 책을 중국 고서를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김정희가 너무 감사하고 그 관심과 배려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처음에 그려준 게 세안도입니다. 그 세안도를 이제 받아든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요. 방곳인데 그 사람이 그걸 딱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중국에 사신이니까 갔어.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역관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주재원이지 중국 주재원이지 1980 이상적이라고 돼 있네. 이상적. 예. 방고시가 아니고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라는 분이 이걸 딱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해가지고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유명한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다 만나가지고 이거 그림 좋죠? 좋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종일적으로 거기 이런 댓글을 남겨. 와 진짜 좋네. 그게 예의상 해줬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의상 멋있어요. 와 이렇게 뭐 없는 말도 막 적어내고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발문이라고 해요. 발문. 그 글자를 뭐 이렇게 발표하는 뭐 그런 발문인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세안도 옆에다가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댓글이에요. 그 댓글의 길이가 13m예요. 세안도 뒤에는 댓글이 전부 이렇게 적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습니까? 그림 자체보다도 그 댓글이라는 그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그 당시 유명한 중국의 그런 사람들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하나의 그 의미 있는 그림이잖아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그 좋은 평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그걸 보고 크레딧이 생길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SNS 마케팅 늘 우리 이영환 교수님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 같으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라. 근데 페이스북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 사람도 하지 아니면 뭐 음식 있죠. 어디 가서 음식 먹고 틀 찍어가지고 뭐 올리고 의미 없는 사진 막 올리고 하면 친구 커팅 당해요. 이 사람 뭐야? 맨날 그 스팸성 이거 올리고 그럼 저는 그런 거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 사람 몰래 들어가가지고 친구 끊기 다 하고 나와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네거티브한 말 올리면 저는 그런 사람 다 끊어버려요. 이 사람은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가 3시부터 하겠습니다.